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사진. 당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다. 회사에서 자존감 낮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 모두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시물들의 제목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닌지 궁금해져서 눌러보게 되는 피드들인데요. 이 자존감을 화두로 한 내용은 예전부터 오랜 한국인의 화두였습니다. 대체 이 자존감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읽어볼 책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키워드죠. 자존감과 관련된 책,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 자존감이란 키워드는 사실 지금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지만 예전부터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정승재 강사가 이제 그 강의 중에 했던 얘기가 되게 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한국 다 망쳤다. 맞아, 네. 봤어요. 저출생은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실 강의를 한 지 좀 된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타고 다시 이제 재편집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런 자존감을 SNS나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짚어줬던 거라서 기억이 딱 나네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 유독 그런 뭐 인스타를 어쨌든 하는 그런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유독 2030이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 아껴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저도 뭐 젊은 세대겠지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강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화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존감을 많이 찾는 게 자기가 자존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텐데 그러니까 책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어쨌든 저자는 저희들은 막 저희가 그 세대라서 어떻게든 저희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자는 과거보다 요즘 들어서 이 경향이 좀 더 심해졌다. 이 자존감이란 워딩 자체에 예민해진 게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식들이 사회에서 가정, 학교, 직장으로 쭉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사람 관계도 비틀어지고 이런 비틀어진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자존감을 되게 심각하게 병들게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중장년층인 60년, 70년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 공부하는 거 너무 심하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현재 청년들이 유년기에는 확실히 놀이 기회가 적었고 뭐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가 없고 다 학원에서 친구 사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교육을 강요받고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졸업하고 또 취업 경쟁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또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경험이 쌓인다는 건데요. 즉 어렸을 때부터 나 스스로의 존재를 이렇게 주장하거나 표현하거나 인정받는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청년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콩 심어놓고 팥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런 환경에서는 자존감이 뭐 자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 책 제목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은 자존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자존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에 설명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까 현모 씨가 말씀해 주신 그 정의 그대로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표상을 머릿속에 간직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기억하는 거였죠. 어떤 표정, 얼굴 모습들을 기억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아주 둥글둥글한 우상이었다. 또 오뚜기 같은 몸통이다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런 이미지가 쌓이면서 그 조금씩 그 이미지들이 표상을 넘어 개념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모는 뭐,
네, 마술이는 뭐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 박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가치에 기초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내 머릿속 가치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겠죠. 누군가에 대한 개념화가 형성이 되면 이게 나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게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 개념화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모는 어떻다, 성주는 어떻다라는 그런 첫 자기의 이미지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의 가치나 진위 등을 판단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자기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을 기초해서 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변의 말에 휩쓸리는 거죠. 아, 지구가 둥글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는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가 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휩쓸리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걸 주변에서 권했을 때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개념이 박혀 있다면 나는 그 부정적인 걸 하지 않겠어라는 힘이 있겠지만 자기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걸 권했을 때 나는 원래 X인 사람이니까 하면서 스스럼 없이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나 나쁜 놈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멈칫을 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자기 개념이 자존감이랑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섰을 때 그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개념이 제대로 선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생각을 기초해서 행동을 할 때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다른 신문사의 그 좋은 기획 기사 시리 중에서 요새 한참 화두가 되는 그 좀 고립된 그 사람들의 울겔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우울을 나누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점점 뭐 자살을 이제 뭐 종용한다거나 거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오직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만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 고립되어 갇혀 있으면서 그런 자기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개념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뭐 라이브를 켜놓고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겨나는 거고 이게 뭐 남들이 하는 말의 이미지 씌운 이미지가 내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은 청소년이 벌어진 일이었고 근데 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살 문제일 텐데 이 비율이 이제 20대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원인을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자신을 지킬 권리를 주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뭐 되게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쌓고 커가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저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념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그걸 해석을 하겠죠.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을 하고 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적어도 혹은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텐데 아까 현모 씨가 말해준 것처럼 특정 집단에서 자기 부정적인 말들로만 가득 찬 곳에서 있다 보면은 그 말들을 그냥 어떤 저항도 없이 나 원래 그런 놈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결국은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말들을 쏟아붓겠죠. 그러다 보면 자녀의 자존감은 당연히 무너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자녀의 자존감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당한 상황을 저항하지 않고 모른 채 하거나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 우리 집은 원래 이러니까 나는 원래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런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자존감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아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 책에서 말하는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 뭐냐고 여쭤봤던데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는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서 잘못 확립된 가치관으로 뭐 나 자신의 그게 깎이는 거, 자존감이 깎이는 거 이게 네. 약간 가짜 자존감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네, 맞아요. 가정 환경, 학교에서는 뭐 성적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고 평가하는 그런 부모들의 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말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삐뚤어진 가치 평가 기준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탈락하기 때문에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비뚤어진 것이 가짜 자존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사실 나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이거는 가짜 자존감이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회사도 다 떨어졌어. 이게 결국에는 나 되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인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자존감은 진짜 내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존감과 그러니까 자신감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은 내가 뭐 돈이 많거나 뭐 무슨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실적이나 뭔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게 자신감이면은 자존감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돈이 없어도 내가 뭐 공부를 못해도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 그거를 나는 돈이 있어 뭐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뭐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뭐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잘해 이렇게 뭐 거짓 남짓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가 자존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뭐 해야지만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짜 자존감이 아닌가. 뭐 돈이나 뭐 스펙이 있어야지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 반대급부가 되는 것 자체가 가짜 자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수용 없이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자기 수용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남한테 관대하고 나한테 엄격한 사람들도 자기 수용이 덜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약간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되게 좋은 미덕처럼 하잖아요.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 엄격해서 나의 기준을 되게 높이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도 결국은 책에서는 자기 수용이 부족한 거고 이게 자기 수용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예의를 다하고 맞아. 어쨌든 나를 귀중히 여겨서 아끼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 그게 자존감이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지금은 되게 그런 여러 음모론 이런 걸로 많이 이미지가 깎아진 저기 방송인이 있으신데 누구지? 저기 좀 털이 많으시는 방송인이 있으신데 그 옛날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상담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러 다니면서 근데 공감이 되는 워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지나간대요. 근데 누군지 알겠어. 알겠죠? 지금 알겠다.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걸 보고 난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난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건 자존감이 없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아니 내가 더 예쁜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왕자병 공주병인 거고 근데 뭐 부럽다 부럽네. 근데 뭐 나는 이런 점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로 두는 거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죠. 이게 우리가 사회를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남에 사는 사람과 비강남, 아름다운 외모와 그렇지 못한 외모,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사회적 비교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잘못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좀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되게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러움을 아까
현모 씨가 말한 대로 거짓으로 잘 감추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당연히 그런 게 현모 씨랑 저랑 둘이 사실 입사 시기가 엄청 차이가 나진 않는데 둘이 되게 차이점이 되게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고 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우린 이렇게 달라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근데 한국에서는 좀 타인과 나를 동떨어지게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러니까 타자화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 객관화 시키고 나를 홀로 두고 나는 나고 너는 나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국 사회가 좀 잘 안 되는 환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뭔가 이 좁은 데서 나누고 가르고 계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독 심하지 않나 이런 경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사실 외국에서 그렇게 화두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한국만큼 화두일까? 약간 이게 근데 보면 동양의 문화권도 일본도 보면 아마 이런 문제들 와 문화가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 이것도 인싸 아싸 문화 약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것 같고 책에서는 어쨌든 이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국을 떠나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게 어떤 관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관계들을 더 깊게 만드는 것들을 하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동양권에 조금 더 많으니까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 시선에서 좀 자유로운 서구권에 비해서 이런 자존감, 비교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많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그 여느 뭐 자기 개발서에서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라.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어쨌든 건강한 인간관계고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책의 결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전 세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진짜 아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인드가 되게 건강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의 자존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타인의 자존감을 이렇게 깎아먹는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그 순간에 웃고 재밌게 이제 하자고 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성준 씨한테 되게 미안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아니 뭐 어쨌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난 쓰레기야. 난 안 되나 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 실수를 하고 뭐 어느 정도 부딪힘이 있고 살아가는 건데 그냥 그 와중에 끊임없이 정립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투쟁해 나가는 거죠.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결과로 다다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생각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다시 싸우면 되는 거니까 또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주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들이. 근데 이거 진짜 스스로 칭찬하는 거 좀 전 중요하다고 요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암시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특히 막 나중에 이게 뭐 제가 막 힙합 커뮤니티 같은 거 막 들어보면 래퍼들도 자기들이 뱉는 단어가 그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말이 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스스로 주입하고 언급을 할수록 그런 부분으로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더 긍정 바이브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에서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용기고,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투쟁을 잘하고 있는 나를 칭찬을 매일매일 해줘야겠어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 오늘 우린 또 이제 녹음을 하면서 또 새로운 거에 투쟁을 하고. 맞아. 음. 그리고 진짜 만약에 혼자 있을 때 그 진짜 독백으로 큰 소리 네. 내서 뭐 예를 들어 뭐 형준이가 자기한테 성준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눈물 나요. 진짜. 예를 그러게요. 들어 진짜 거울 보면서. 거울 보면서 저도 그 취준할 때 많이 했어요. 일부러 막 괜찮아 이런 거 하고 혼자 저는 원래 혼잣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혼잣말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말고. 그지. 근데 그게 음. 진짜 그런 말을 막상 왜냐면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넌 맞아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 내 편은 나밖에 없거든요. 맞아. 나만큼 내 속을 알고 있는 맞아. 사람도 없는 거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진짜 자존감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의미 있는 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